자, 우리 거기 옥루몰 좀 볼게요. 72페이지에. 자, 26번 문제. 73페이지에. 자, 26번. 자, 맞았겠지만. 자, 옥루몰은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 제천성녀, 홍단성 등이 자,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자, 문창성 그 다음에 제천성녀 제천선녀, 홍단성, 얘네들이 천상계고 천상 이름들이고 얘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양창고, 문창선은 양창고 얘네들 같은 애들이야. 그 다음에 벽성선 강남홍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그 지상계 이름인 거야.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아무튼 그냥 무턱대 굵으면은 막 얘 나왔다, 이쪽 나왔다, 이쪽 나왔다, 막 난리야, 난리. 같은 애들이라는 거. 자, 윗글에서 양창호가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자, 꿈속의 꿈은, 여기서 꿈속의 꿈이 중요하겠지? 인물들의 정치 암시, 행동 유도, 지상에서 발생한 사건 예시. 그래서 꿈속의 꿈은 정치 암시, 행동 유도, 사건 예시. 자, 세 가지겠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꿈속의 꿈. 몽중몽이죠. 그렇지. 자, 요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정치 암시, 행동유도, 행동 유도. 세 번째는 사건 암시, 사건 예고. 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꿈속의 꿈의 역할이야. 자, 읽어볼게요. 하루는 양창국이 이제 문창성이지.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자,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려가고 없었다. 양창국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양창국이 벽성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못 만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벽성산을 못 봤기 때문에 벽성산을 보러 간 거야. 오타 아니야? 산을 보러 간 거야. 그리고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봄은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자, 여기 이제 벽성산의 모습. 양창복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이제 보살이 나타난 거지. 자, 그러면은 양창복이 벽성산에 올라가서 보살을 만난 거야. 그는 비단과 실을 입고 석정을 손에 들었으며 꽃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거기 그는부터 서려 있었다까지는 그 보살의 외양 묘사야. 근데 외양이 어때? 왜 굳이 이렇게 비단과 사이에 석정을 짓고 꽃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단아한 기운, 그러니까 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거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보살은 양창복을 보내 길게 읍은 인사하다 이런 뜻이야.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거 없어졌어? 이상하지? 양창복이잖아. 양창복인데 보살이 오더니 문창성 잘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창성이 누구였어? 양창복의 천상계 이름이지. 이 얘기는 여기도 보살은 어떤 존재야? 천상계 존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양창복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은 어디에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는데요. 야, 홍란성 어쩌고 제천선녀와 즐겨? 왜? 아까 문창성, 양창복이 벽성선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났잖아. 그리고 이제 벽성산을 구경하러 간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살을 만났어. 그랬더니 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홍란성 어쩌고 강남성 어쩌고 얘하고 놀아?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빈도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뜻이야. 남의 수월함에 관은 보살이야. 자기의 정체를 밝겠지. 보살은 관은 보살이야. 옥황상제의 성질을 성스러운 지경 이런 뜻이고, 받들어 무곡성의 병사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으로 빨리 천상극락계로 돌아오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살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거기 옥황상제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자, 여기 줄쳐야 돼. 무곡성의 병사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극락계로 돌아오시오. 이제 임무를 준 거지. 중생을 구제해라. 그러네.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 여기는 양창복한테 병서를 줬고, 병서를 준 거지.
명서를 주면서 빨리 중생군자고 올라와 라고 했어.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를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천복이 놀라서 깼니 한바탕 꿈이었다 했어. 자, 요 보살을 만난 거는 요거는 이제 꿈이야. 자,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있었지만 단수한권이 눈앞에 놓여있었다. 여기 단수한권에 주셔야 돼. 꿈속에서 이 단이 붉은 단자거든. 이 붉은 책이라는 뜻이야. 그 꿈속에서 보살이 나한테 병서를 줬어. 근데 꿈을 깼거든. 근데도 꿈을 깼는데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단서는 어떤 거냐? 이 꿈과 이 꿈 밖을 매개체 연결하는. 자, 양창복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수메 속에 잘 갈무려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복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보았다. 과연 천상 무곡성의 천문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 있다. 책을 펼쳐본 거지. 양창복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벗어 깨닫겠는가? 자, 이런 거 어찌 여러 번 벗어 깨닫겠는가? 이런 건 편집자 논평이라고 하지. 야, 내가 똑똑한 애들 그 여러 번 봤겠니? 이게 뭐야? 한 번 보고 이제 다 터득을 한 거야. 편집자 논평. 자, 상자에 넣어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대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방한전에서 내려온 듯 비유법이고 은하수의 증려와 견우를 찾아온 듯하다. 예쁘다 이런 뜻이야. 자, 양창복은 정신이 흩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벽성선을 만난 거지. 그래서 지금 벽성선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벽성산을 이제 벽성선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났고, 근데 벽성산을 구경하러 갔다가 보살을 꿈속에서 보살을 만나서 책을 한권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벽성선을 만났고. 자, 중략. 그래서 여기서는 중략 전에도 중요한 거는 뭐야? 보살을 만나서 그 병서를 얻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양창복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려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이 막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횡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벽성선한테 물어봤지.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너 만나러. 이런 거야. 자, 양창복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에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갑자기 벽성선이 슬퍼해. 양창복이 이상하게 얘기해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첩이 청로 생활 10년 동안, 청로는 기생이라는 뜻이야. 기생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공을 모시게 돼 울적한 심해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무리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둥그러졌다 한번 이지러졌다는 저달을 한시로합니다. 이게 이제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내가 널 만난 다음에 일편단심을 지키고 싶어졌어. 근데 세상이라는 게 난 기생이잖아. 그래서 이게 달이 둥그러졌다 보름달이 됐다가 이제 금음달이 됐다가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면 또 이별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얘가 슬퍼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너한테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기생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너랑 또 언젠가 곧 이별하게 되겠지? 이것 때문에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 벽성선이 슬픈 이유는 여기는 양천복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거야. 언젠가는. 자,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할 수 있단 말이요. 자, 이건 이제 지금 양창복은 현재 유배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벽성선이 슬퍼하는 이유도 있는 거야. 유배에서 끝나면 우리 헤어질 텐데 그럼 나 슬퍼. 그것 때문에 나 슬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창복이 내가 금방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늦게 돌아가게 될지 그거 어떻게 하고 네가 울어? 라고 한 건데, 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해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벽성선의 꿈이야.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져가셨는데 호련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는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서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벽성선의 꿈을 통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 이제 곧 돌아갈 것 같아 라고 한 거야. 꿈속에서 네가 비록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대답을 못하고 이제 꿈을 깨거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곧 돌아갈 거야. 이걸 예고하는 거야. 양창복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성의 생신이요. 황태호께서는 황성을 위하여 매번 이날을 맞으면 방생제에서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주고 천하의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 꿈이 화홍된 것은 아닌데 싶소. 네 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뭘 생각하고 있는가? 유배가 곧 끝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배를 끝나는 것 때문에, 유배를 끝내면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벽성선이 슬퍼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꿈에 대해서는, 벽성선이 꾼 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공감을 한 거야. 곧 끝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운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낸다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귀하기 없을 것입니다.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별해야 돼서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이런 얘기고. 자, 제가 듣자오니 남방의 어떤 새는 난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에는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마다 날아다니다가 울다가 기운이 쇠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로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공을 보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고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너를 찾았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거. 너 떠나도 괜찮아. 너 떠나도 나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 이제부터 산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볼까 합니다. 나 이제 너랑 헤어지면 너도 내 꿈에 대해서 네가 곧 유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물론 난 슬프겠지만 나의 슬픔은 너는 그냥 묻어둬.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나는 충분히 내 소원을 이뤘어.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낼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 그 마음을 줄 사람을 내가 이제 얻어낸 거고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네가 떠나면 나는 승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여생을 보낼래 라고 얘기를 했어. 양창복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거요. 야, 나는 네 뜻을 알겠는데 네가 말해주니까 너는 내 맘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자, 여기 주셔야 돼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랬어요. 벽성선은 자, 지금 대화를 보면은 엄청 길지만 결국은 벽성선은 여기는 양창복한테 자, 이별해서 슬프다는 걸 보여줘. 이별을 예상하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슬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양창복은 벽성선한테 뭐라 그래? 이별 안 해.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누구 의견이 받아들여지냐? 양창복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 옛날 소설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벽성산 머리에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너랑 나랑 이별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벽성선이 고마우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거든? 너 네 말 지켜. 이런 거야. 처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뒷부분에는 결국은 내용은 이거지. 이게 앞부분의 내용은 중량 앞에는 보살이 양창복한테 병서를 준 거고 뒷부분 내용은 벽성선하고 양창복이 서로의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더 중요하지. 벽성선은 이별을 예상하고 슬퍼하지만 양창복은 벽성선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다짐했다. 여기 중요한 말인 거야. 자, 25번. 1번은 양창복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방에 벽성산을 올랐다 그랬거든. 자, 여기는 그 25번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가 아니라 거기 제일 앞부분을 봐봐. 그 네 번째 줄에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진면목을 못 봐서 올라가는 거지. 이거 달밤이 아니야. 달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벽성산을 만나기 위해도 아니야. 벽성산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려왔고 어차피 못 만난 거 벽성산이나 좀 봐야겠다고 올라간 거지. 1번의 답이야.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6번 보기를 찾아 기억 니을 설명한 내용. 자, 기억은 양창복의 꿈. 그 다음에 니은은 벽성선의 꿈이거든. 자, 그럼 1번에 1, 2, 3번부터 해결을 해야 돼. 기억에서 보살은 양창복이 천상계 문창성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 문창성이야 라고 하지. 네, 2번 기억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복이 지상에서 수행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중생을 구제해 그러지. 자, 3번 기억에서 보살은 양창복이 지상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 인물. 지상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야? 벽성선. 걔가 뭐야? 제천선이야.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애는 누구야? 홍란성. 강남국이거든? 얘는 아직 못 만난 거지.
얘는 어디다 두고 얘랑 만나. 근데 지금 그 양창국이 벽성선을 사랑해요.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근데 얘가 원래 너도 천상의 존재, 네가 만든 벽성선도 천상의 존재. 근데 네가 만나야 될 존재는 누구? 홍란성, 강남몽 이렇게 돼. 자, 맞고. 자, 4번. 니은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국이 조만간 사멸된 것.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지. 황성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그랬더니 그 양창국이 뭐라고 그러냐? 네 꿈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이것도 맞아. 답 5번은 답이 5번. 자, 니은에서 양창국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로 떠나 지생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창국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 그 꿈에서는 같이 가자 그랬잖아. 천상계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거니까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가 아니라 지상계도 천상계로죠. 굳이 따지면.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26은 5번이 답.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 회차를 한번 할게요. 질문해도 돼요? 해? 다음 거? 네. 해? 원하는 걸 여기 주식이 좀 어렵더라고요. 주식하지 마. 주식해봐. OTP는 그래도 좀 나와 있긴 하는데 주식이 어려운 게 두 개나 있어요. 23, 24. 24. 계산해야 되니까. 네. 자, 1분당. 자, 주식계산, 저기 88조. 자, 주식계산 오늘날 회사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주식계산 그렇다. 자, 얘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금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네. 여기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이 뭐냐? 뛰어난 자금 조달력이야. 자, 주식회사는 뛰어난 자금 조달력. 자,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자, 이거 자금 조달은 또 세 가지지. 자, 거기 자본금, 그다음에 주식, 유한 책임. 자, 이거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그럼 이제 1문단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앞으로 정리될 말은 뭐겠어? 자본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유한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2문단 처음이 뭐야?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렇게 나오지. 자본금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 그 내용을 치든. 자, 주식회사 자본금. 자, 회사의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요거는 이제 주식 발행으로 조성된대. 주식 발행. 자, 현행 3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 일단은 자,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대. 일단 이제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 붙이면 돼. 근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정관 기재 사항도 아니래. 정관 기재도 아니야. 이런 데서 붙여. 최저 자본금 없어 상관없고 정관 기재도 안 하고. 중요한 말은 아니지 이거는. 대신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뭘 해야 되는데? 수권 주식 총수. 모르는 말 나오지. 자, 얘는 해야 된대. 근데 이 수권 주식 총수를 기재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자본금의 최대 한도. 자본금의 최대 한도는 정하게 돼 있대. 그러니까 최저는 없는데 최고는 있어. 근데 모르는 말이 나오지.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의 수권 자본금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수권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수권은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주식 총수, 뭐 가지고 있는. 아니면 수권 자본금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한도. 그러니까 수권이 들어가면 최대 한도를 얘기하는 거야. 수권은 최대 한도. 그러니까 수권 주식 총수는 주식 총수, 발행할 주식 총수 최고 얼마까지 몇 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자본금은 최대한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십 건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된다. 거기 좀 쳐야 돼. 그러니까 설립을 해.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어떻게 되냐? 일부만 주식 발행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직 주권 총수가 100주야. 그러면 한 주만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건. 왜 한 주만 해도 되냐면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주만 해도 돼. 일부만 주식 발행이 가능해. 대신에 모두 인수돼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주인데 50주를 먼저 했어. 현서가 50주를 했으면은 50주가 누군가를 다 사야 돼. 만약에 49주만 사잖아? 그러면 설립이 안 돼. 발행하면 다 해야 돼. 다 팔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주식을 인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누가 샀는지, 출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내가 50주를 다 받고 주식에 50주를 다 샀어. 그러면은 출자자가 이준식이야. 그 다음에 제가 50주를 받고 있어.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이제 준식이가 내가 발행을 다 사, 50주를.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 자본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주식회사 자본금은 설립 기초잖아.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야.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가격. 자, 그렇게 돼. 총액. 자, 그러니까 회사가 수권 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 이사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권 자본금이 있어. 최대 얼마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자본금을. 그중에 설립 시에는 그중 일부만 가지고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자본금을 늘리고 싶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주식을 파는 거지. 근데 남아있는 주식을 팔 때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식 파는 건 쉽다. 왜 쉽냐?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줄을 쳐야 돼.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 이사의 결의만으로 발행. 발행을 안 한 주식. 얘네들은 추후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하는데, 자, 이 발행을 하는, 이렇게 발행하는 이유는 뭐야?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금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본금에 대한 건데, 자, 자본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주식 발행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뭐는 기재하냐면은 수권 주식의 총수는 기재해야 돼. 자, 오늘 기재. 정당 기재. 우리는 자본금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설립 시의 자본금이거든. 설립 시에는 일부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설립을 해도 돼.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발행 안 한 주식은 일사의 결의만으로 발생해서 자본금을 쉽게 늘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분단 주식. 자, 이번엔 주식이에요. 자, 여기서 자본금 주식 유관책임자 얘이고 이제 주식 얘기. 자,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아까 자본금을 만드는 게 결국 주식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야. 몇 주가 있다라는 거.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일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자, 여기는 주식의 특징. 일주는 나눠지지가 않아. 일주는 못 나눠.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가는 거야. 한 주 단위. 이게 이제 저런 건 있어. 요즘에 주식 0.001주 막 이렇게 사거든. 외국 주식 같은 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 거야. 이게 될 수 있게 만든 거야, 지금은. 자,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일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을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해야 되며, 자, 액면 주식의 금액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에다 팔 거는 한 주에 1,000원.
연준이한테 팔거나 한 주에 300원 이렇게 팔면 1,000원에 팔아야 돼. 그 다음에 한 주에 그럼 100원 이상. 한 주는 100원 이상. 자, 이렇게 되고. 자,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액면 주식의 총액 있잖아. 한 주에 액면가가 써있거든. 예를 들어 100원 이렇게. 근데 내가 50주만 팔았어. 설립 시에. 그러면은 100원에 50주면 5만 원일 거 아니야. 그 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 납입한 금액. 그러니까 5만 원 내는 거지, 출자자들이. 왜 100원짜리 50주 샀으니까, 팔았으니까 내가 5만 원 내면 되잖아. 말이 되게 어렵지만 결국 그거야. 낸 돈하고 받은 돈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4문단. 자,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이번엔 유한 책임에 대해서. 유한 책임은 책임을 지는데 이 뭔가 한계가 있는 책임이라는 얘기야. 한계가 있는 책임. 자, 유한 책임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유한 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의미는 뭐냐면 출자 의무, 돈 내야 돼. 이거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 끝내야 돼. 이게 유한 책임의 정의거든. 유한 책임은 결국 뭐냐? 출자 의무는 져. 이게 책임이야. 근데 뭐는 해? 회사 채권자에게는 얘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돈만 내면 되는 거고, 회사가 어디서 빚 졌으면은 그 빚 갚은 거는 회사가 갚아야 돼. 주주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 주주의 유한 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이 안 돼. 여기는 주주니까 그러면 우리 정관 바꿔가지고 주주가 우리 회사 빚 갚게 만들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의 유한 책임은 증권을 샀을 때 돈 내는 것밖에 없어.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가 된다. 그럼 채권자, 그럼 회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회사의 현재 재산으로만 받아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해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유한 책임은 출자 의무만 진다. 이거. 그러니까 저기 주식 살 때 돈 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5문단. 자,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저기서 끝나야 돼. 왜 끝냐면 지금까지 그 자본 조달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자본금으로, 주식으로, 유한 책임으로. 근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이제 주식회사의 문제점이거든. 자, 주식회사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대. 자, 경제적 피해. 자,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자본금은 커. 자, 근데 실제 재산은 적어. 그래서 실제 재산은 적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자본금으로 신용도 파악이 안 돼. 자본금이 10조야, 회사가. 그래서 와, 진짜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인가 보다 하면서 확인해봤더니 저기 대출이 30조야.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지. 다 당구 잡혀있고 막 이래. 그런데 자본금만 봐서는 어때? 엄청 큰 회사지. 근데 어떤 회사는 자본금이 3천만 원이야. 봤더니. 근데 매출이 30조야. 그중에 이익이 3조야. 막 이런 회사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자본금으로 신용도 파악이 안 된다. 또 하나는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해. 주주잖아. 얘가 남용을 해가지고 회사하고
회사,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어. 근데 책임은 또 안 져. 왜 책임을 안 져? 나는 주주일 뿐이지. 내가 너한테 빚진 거는 누가 갚아주는 거야? 회사가 갚아주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거는 파산이나 부도 같은 경우. 자, 이랬을 때는 이제 경제적 피해가 생기겠지. 증권 주식 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종이 조각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가 생겨. 자,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 6문단 그러면은, 자, 요 문제에 대한 방지거든. 방지. 자, 자본금 유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자본금 유지 원칙이 뭐겠어? 자본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지. 이거 뭐 글자만 봐도 알겠잖아.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진짜 출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또 가지고 있어야 돼.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런 거야. A 회사가 있어. A 회사가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이야. 누군가 출자를 했겠지. 출자자 누군가가 있겠지. 그래서 100억의 자본금이 있어. B 회사가 있는데 얘가 밑에 이제 데리고 있는 B 회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누가 줬냐? 얘가 줬어. 50억을. 이 50억은 누구 50억이야? A 50억이지. 그치? 출자자 50억이지. 근데 이거 지금 두 개 합치면 얼마? 150억 되지. 근데 진짜 갖고 있는 돈은 얼마야? 100억. 왜? 여기서 50억 빼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근데 서류상은 얼마 돼? 150억. 그래서 또 여기서 계열사 또 C를 만들었어. 여기 또 30억이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왔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야? 20억. 근데 20억 누구 거야? 얘 거. 그렇지? 얘 30억이잖아. 누구 거야? B 거. 이 30억 어디서 써? 얘 거. 결국은 100억을 가지고 지금 A 회사, B 회사, C 회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180억짜리를 만들어 놨어. 근데 실제 갖고 있는 돈은 얼마야? 100억. 왜 100억이야? 여기서 빼가지고 일로 보내고 여기서 빼가지고 일로 보냈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50억 남는 거고 얘는 20억 남는 거고 여기는 30억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돈 다 누구 거야? 다 얘 거지? 얘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억인데 이게 서류상으로 180억이 돼 있는 거야. 자,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있는 거야. 계열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계열사를 만들면서 외부에서 출자자를 끌어와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돈으로 자꾸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본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어. 자, 니은은. 자, 두 번째는 자본불변의 원칙. 자, 요거는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 다시 말하면 뭐냐? 힘들다는 뜻이야. 자본금 변경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 여기 주장하는 증가는 이사회 결의. 이 얘기는 뭐냐?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절차 아닌 거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자본금의 감소는 여기 주장.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 자, 이 자본불변 원칙에서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감소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하는 강행법을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사항을 공고하는 등 주식회사 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자, 또 하나는 강행법 줄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 이런 거 줄쳐야 돼.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바꾸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본금을 지금 뭐 예를 들면 회사 설립할 때 500억을 출자자들이 냈어. 근데 갑자기 자본금을 100억을 만들어 버렸네. 그럼 출자자들의 재산이 원래 500억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되면 100억 돼 버리는 거지. 5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손해를 보게 되잖아. 출자자들이,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주식회사의 본질,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과 그 다음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와 그 방지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 자, 2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건 액면 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이거 주식이니까 주식 쪽 가면 돼. 1주는 못 나눈다 그랬지? 그 다음에 2번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는 출자 의무를 가지고 여기 출자 의무 출자돼. 이게 뭐야? 유한책임. 유한책임. 자, 그 다음에 3번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이익을 배당받는다.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배당. 이것도 이제 유한책임이야. 사문단. 주식의 금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권리 이렇게 나오지. 4번은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 거기 출자돼.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 그걸 자본금으로 하는 거야? 아니요. 자본금으로 하면 아니지. 자본금은 누구 돈이야? 주주 돈이잖아. 그치? 주주 돈인데 그 주주는 뭐만 하면 돈만 내면 되는 거지. 빚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답이야. 이건 유한책임이어야 되는 거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자,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 정관의 변동사항. 자, 어디 보냐? 그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정관의 변동사항 공고 나오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자, 이제 23번. 보기 나왔다고 쫄지 말고. 자,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주식과 주권인데 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만주. 이게 발행할 주식의 총수니까 뭐야? 수권 주식 총수. 거기서 이제 수권 주식 총수. 만주. 그 다음에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한 주의 금액 5천. 이건 뭐야? 액면가액. 액면가액.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 얼마까지야? 5,000원의 만주니까 5천억인가? 5천억인가? 5천억이지. 하여튼 뭐 그래.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 5천억이 아니라. 근데 당회사는 설립시, 여기 설립시 5천주거든? 설립시 5천주. 자, 그러면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자, 수권 주식 총수가 만주야, 만주. 그 다음에 액면가액이 5,000원이야.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수권 자본금을 할 수 있어. 내가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자본금. 얼마냐? 5천만 원. 만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근데 지금 설립 시에 얼마인데? 자, 설립 시에는 5천주. 근데 얼마야? 5,000원. 저거거든? 그러니까 이 수권 자본금 말고 그냥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2,500만 원. 그러면 갑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수권 주식 총수 만주. 그치? 수권 자본금이 뭐야? 수권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거든? 그래서 5천만 원. 1번 맞고. 2번 갑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7주를 수정해도 이거 7주가 설립 시 한 주만 발행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여기 최저 자본금에 제한이 없거든? 주식 발행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자, 거기는 이제 최저 자본금에 제한은 없다. 거기 그렇게 쓰면 돼.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 자, 그다음 3번.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설립이야. 만주에 대한 출자자 확정. 그래? 설립 시에 5천주만 내주는 거지. 저기 설립 시에는 일부분만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걔가 모두 인수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천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면 돼. 5천주. 왜? 설립 시니까. 3번이다. 다음 4번.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그러면 5천주 곱하기 5천원이거든?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할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500만 원이 된다. 2,500만 원 맞지? 5천주 곱하기 5천.
자,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여기 미발행 주식 발행 유치해야 돼. 미발행 주식 발행. 자, 발행을 안 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문단이지. 거기 줄쳐 이사회 결의 필요 주시면 그걸 만든 거야. 자, 내용을 읽지, 내용을 읽지. 자, 24번. 24번이 조금 어렵게 생겼어.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A회사는 설립 시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하였고, 자,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 인수를 납입하였다. 자, A는 일단은 자, 그 5,000원, 5,000원 100만 주야. 자, 이거를 누가 인수했냐? 홍길동이 80% 인수했어. 자, 홍길동은 뭐야 그럼? 홍길동은 출자자. 주주. 자, 80% 인수했다. 자, 이후 A회사는 B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100%를 인수하여 25억을 납입했으며, 얘가 이제 B회사가 25억짜리인데, 이걸 누가 했대? A가 100% 출자한 거예요. 누구 돈? A회사 돈. A회사 돈, 요거 이제 5억, 50억이구나. 50억이에요. 자, 5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빼가지고 25억을 얘를 준 거야. 얘를. 그럼 지금 얘 25억 남았지? 얘도 이제 25억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서류상으로 얼마 나와? 얘는 50억이고 얘는 25억이거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75억이야. 근데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얘 25억, 얘 25억. 왜? 여기서 빼가지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C회사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을 납입했다. 15억. 얘는 또 누가 인수했어? B가 100% 출자. 그럼 얘는 진짜 얼마 남았어? 이제 그러면 10억 남았지. 15억. 그러면은 25, 10, 15, 이거 50억이거든 실제 돈은. 근데 서류상으로는 얼마야 현서가? 서류상으로는 50억, 20억, 70, 15억이잖아. 서류상으로 90억이야. 근데 거기다가 또 뭐였냐? C회사는 A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 액면가로 사들였대. 얘가 또 얘를 10억 샀어. 100억이야. 얘는 얼마 남아? 5억 남지. 15억. 근데 산 거지. 그냥 보기에는 C회사가 A회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잖아. 영향을 끼치겠지. 근데 실제는 누구 돈이야? 이 돈은? B 돈이지. 근데 이 돈도 누구 돈이야? A 돈이지. 그러니까 결국 A 돈 가지고 다 이렇게 돌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출자 여기 자본금으로 따지면 실제로 90억, 이거 서류상으로 90억이거든. 근데 얘네 지금 50억 가지고 돌린 거지 이렇게. 여기서 반 넘기고 여기서 15억 주고 여기서 또 얘 10억 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해가지고 걸리면 잡혀가. 돈 복사.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나와. AB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액 원칙을 위배했다. 이게 순환 출자했다는 거고. 그럼 A 회사가 파산을 했어. 이거 파산을 해. C 회사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왜? 얘가 파산하면 지금 얘가 뭐 했어? 얘가 지금 10억 했잖아. 그러니까 얘 돈 10억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 주식을 샀기 때문에 피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B 회사가 부도난다면 B 회사가 부도났어. B 회사의 20억은 누구 돈? A 돈. 이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A 회사 자본금 손실 25억 가지고 자본금 A 회사의 50억 중에 25억 가지고 B한테 줬거든. 근데 B가 공중분해된 거야. 그러니까 얘 돈은 이제 20억 날아간 거지. 자,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자, 왜 그러냐? 얘 돈의 80%가 들어가 있거든. 그 중에 일부가 일로 가고 누구 돈이야? 홍길동 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중에 홍길동 돈 들어가 있는 데가 또 C를 샀거든? 그러니까 다 얘 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러면 결국 얘 돈을 다 돌린 거거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지. 이렇게 야 80% 내놔.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랬어. 그럼 얘 거 줘야 되잖아. 그지? 얘가 80% 안 되니까 25억 남아있으니까 40억 줘야 되는데 그럼 야 네 거 갖고 와. 그래 돼. 그럼 또 얘가 뭐라 그래? 야 네 거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다 가게 되는 거고.
자, 4번에 C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았겠군. 그래서 이 80%를 인수했어도 C회사 설립 시 자본금 달라지지 않아. 왜? 100% 인수해야 되거든. 근데 이 15억이 원래 자본금이야. 그러니까 B가 80%를 사가도 누군가가 20%를 사갈 거야. 15억은 맞춰줘야 돼. 발행한 주식이 15억원치니까. 5번에 AB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으로 이게 실제 자본금 90억 출자해야 돼. 그래? 50억. 실제로는 50억이지. 실제 50억. 근데 서류상으로 90억. 그래서 그거 바꾸려면 서류상 90억. 그렇게 돼야지. 서류상 90억. 자, 25번에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은 자본 유지 원칙, 니은은 자본 불변 원칙. 자, 기억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 최대, 권한 확대가 아니지. 자본금을 지키는 거지. 경제적 피해 방지. 2번, 니은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 설립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자본 불변의 원칙인 거. 자본금을 바꾸지 말라는 거지. 소액 가지고 설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액 가지고 설립해도 돼. 왜 설립해도 돼? 이 증가를 시키는 건 이사의 결의만으로 해결이 되거든. 이게 감소가 하기 어려운 거지 증가는 쉬워. 자, 니에는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 맞아요.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지 왜? 어떤 말로 쓸 수 있어? 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기업, 니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 자금 운용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자금 운용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자금을 지켜라. 결국 뭐야? 자금을 지켜라지. 이거는. 자, 5번. 기업, 니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원칙이지. 그래서 25번은 3번이 답이에요. 94쪽. 자, 산림육건데 산속사람이 6개 노래 부른 뜻이야. 자,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의 절로 늙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늙는다는 얘기지. 공명도기를 뜻밖의 잊었으니 공명도기 세모쳐야 돼. 속세 가치를 잊었어. 차중에 이 중에 청유한 흥미, 맑고 그윽한 이런데 청유가 맑고 그윽한 흥미는 즐거움을 혼자 좋아하노라. 그래서 여기 청유한 흥미에다 주시면 돼. 내가 산수간의 절로 늙었어. 그래서 청유한 흥미를 즐기고 있어. 이게 뭐야?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지.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산수간에 있고 산수간에서 청유한 흥미를 느끼고 맑고 그윽한 즐거운 맛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만족감. 자연 속에서는 만족감. 자, 이수. 조그만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 나는 세상에 혼자 앉아있대. 일수에도 보면은 청유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는 거 알겠지? 자, 청풍명어를 벗삼아 두었으니 청풍명어를 동그라미 쳐야 돼. 자연이 내 친구래. 세상의 시시비비를 나는 몰라노라. 여기서 나는 청풍명월이 벗이야. 이수. 청풍명월이 벗. 그래서 그 밑에 시시비비를 자, 시시비비에 세무치세요. 몰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시비비를 몰라한다는 얘기는 이거 속세와의 단절감. 자, 이런 거를 얘기해. 속세와의 단절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는 자,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세. 이 늙고 병든 몸은 자기를 말하는 거고 세상이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벼슬을 그만뒀다는 뜻이야. 자, 조그만 초당. 조그만 초당은 이제 소박한 삶이겠지. 신의 위에 이뤄두고 만들어두고 목전 눈앞에 보는 송주가 내 것인가 놀아서 여기 초당. 자, 사수는 초당. 저기 이제 소박한 삶. 초가집이라는 뜻이니까. 조금 더 가면 소박한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안분지족. 혹시 양분지족. 안 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사냐? 목전에 보는 송죽이 내 것인가? 송죽이 내 것. 송주가 불렀지?
자, 너는 네버신가 하노라 라고 했거든. 이거는 무라일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수는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게 자연에서 말하는 시가들이 거의 다 비슷해. 내용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오수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노라. 그래서 여기 세상사를 모르노라 붙여야 돼. 나는 세상을 잊었어. 십자공진이 얼마나 가려는 거? 십자공진에 스물 쳐야 돼. 십자공진은 열자 300cm의 붉은 먼지나 뜻이거든. 속세야. 그러니까 혼탁한 세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속세와의 단절감. 무례는 자연이란 뜻이야. 자연에 뛰어든 몸이 보은이 어려워. 임금의 은혜를 갚기가 어렵구나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도 자연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데가 십자공진이 얼마나 가렸는 거야. 속세와의 단절감.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갚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오수. 요거는 속세와의 단절감.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러지는 않아. 여기 보면은. 근데 난 속세를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냥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해. 난 자연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해. 난 자연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검사 내일 할 거고 2강 국어도 가져온 사람 오늘 내고 2강 국어도 내일 줄게. 나이스. 조심해서 다녀야 돼. 지금 이제 그 밀접촉 조절 때문에 애들이 학원을 많이 못 와가지고